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첫 주 증시 출발은 상당히 양호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해외 증시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관련해서 IT 섹터라든지 2차 전지, 기타 이제 휴대폰, 팩트셋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였는데, 그에 더불어서 테마 섹터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전장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참 원래는 오전장을 웬만해서는 비우지 않은데 11시에 11시 30분이죠. 30분에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해외 바이어 미팅이 좀 있어서 장을 안 봤는데, 하필 그 시점부터 해서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서 특히 IT 섹터의 조정이 좀 아팠던 하루입니다.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전반적인 종목들이 갭을 뜨고 상승폭을 오전에 확대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로 인한 하락이 좀 있었던 하루입니다. 이따가 이제 증시 관련해서 지수 관점으로 한번 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약간 답답한 상단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매도세가 출현을 했고, 더불어서 HLB의 하락폭이 깊어짐에 따라서 관련한 이 지수를 좀 끌고 내려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종목들, 그리고 어제 라이브 했을 때 이제 봤던 종목들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자, 해외 증시를 다시 한번 보면 전일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언급드렸던 그 상태 그대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외에 인텔의 이 상승이 이 IT 섹터, 특히 이제 비메모리에 많은 힘을 줄 줄 알았는데, LB세미콘이 9,000원 근처까지 좀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좀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요. 그 외에 테슬라도 같이 언급을 드렸죠. 이 테슬라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쪽에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진행이 돼서 이쪽 2차 전지 쪽이 바닥에서 다시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관심권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쪽 섹터에 물려 있다면 그냥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간의 상단에 있으면서 이 종목군들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PCB 업계도 완전 대바닥권에서 코리아 서킷가 바닥에서 2배가 오르면서 단기 고점을 만들었죠. 바닥에서 2배가 오르면서 그 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후발 PCB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난주부터 해서 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다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집중했던 섹터는 전일 이 시진핑 블록체인 기술 개발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가상화폐 관련 섹터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양자암호 섹터에서도 여전히 집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전부 다 이제 시초가부터 매매를 들어갔던 부분이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은 매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IT 섹터가 오늘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이 IT 섹터가 끝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1170원이 붕괴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HLB는 오늘까지 이제 3일째 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저가에서 매매를 조금 진행을 해보고자 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았어요. 걸어놨는데 이제 매수 체결이 좀 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됐고, 어차피 이제 내일 장에는 단기 바닥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LB 관련해서 참 그 HLB 본사 아니면 이 기업이 참 대응을 잘 하네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면서 관련된 루머 등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주주님들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HLB의 가치를 판단한다라는 점은 제 스스로가 HLB의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한다는 점,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갭을 들고 젠백스가 신고가를 내고 셀트리온이 블록딜 이슈를 떨구고 텔콘이 바닥에서 반등, 네이처셀이 반등하는 등 HLB에서 수급 이탈하면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좋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는 제 생각인데 중기 바닥권 혹은 대바닥권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HLB의 노이즈가 끝난 시점에 혹은 HLB의 단기 조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공략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부터 볼까 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제약바이오를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장 마감 전에, 사실 장 마감 전에 이제 직전이겠죠. 직전에 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개그맨 김철민 씨가 지금 폐암 사기 말기인데요. 강아지 구충제로 지금 알려진 펜벤다조를 4주 복용을 했는데, 4주 복용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지금 통증이 반으로 줄었고 혈액 검사 정상으로 나왔다라는 점을 글로 SNS에 게재를 했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밝힌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폐암 말기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은 뒤 완치됐다는 유튜브 채널에 근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 이슈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장 막판에 제일바이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그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내일 이쪽 섹터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예의주시해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HLB 파워가 내일 이제 정지에서 풀리는데요. 개인적으로 HLB 파워는 사실 4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단기 대응을 하는 게 맞죠. 얘네 둘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가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네, 고가 27% 그리고 종가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해서 약 33%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 적정 목표치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판단을 되고요. 단기적으로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파동은 전체 큰 파동의 줄기로 봤을 때 1차 파동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1차 파동이 끝난 종목에 짧게는 뭐 3주, 길게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뭐 달포 뒤죠. 달포 뒤라고도 하죠. 뭐 대략 뭐 한 달 반 정도 기간 이후에부터 다시 본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IT 장비 소재 섹터가 장 초반에 견고한 흐름을 보인 이후에 좀 조정이 깊어졌습니다. 조정이 깊어졌는데 일단은 환율이나 해외 증시 부분이 견조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급락보다는 뭐 횡보 내지는 약조정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보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먼저 볼게요. 오늘 증시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프로그램은 오전에 급락 이후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일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G 쪽으로도 수급이 일부 들어갔고, 나머지 이제 기타 종목군들에게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메이저로 들어갔던 반도체라든지 IT 소프트웨어가 매도가 나오고, 그 외에 저가권에서 움직이는 이 반도체 장비 외의 종목들, 즉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대다수의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그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하락이 좀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피는 기관에서 다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보다는 수급은 많이 좋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 고가권에 대한 부분에서 종목들 지수 고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소 이제 힘에 붙이는 모습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HLB 먼저 볼게요. HLB는 딱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에서 지지를 정확히 해줬다라고 판단이 돼요. 정확히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에서 지지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생각은 내일 반등의 구조로 보고 있고요. 시간에는 어떨까요? 시간에는 약반등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네, 시간에 반등 나왔네요. 내일은 이제 단기적인 반등 구간인데, 이 반등의 폭을 뭐 기업의 가치로 놓고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렇고요. 뭐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겠죠. 대한민국 단타하는 선수들 다 들어올 겁니다. 네, 장대 양봉 이후 상투에서 3분봉 자리, 최근에 주도주에서 3분봉 자리라면 아마 매수를 하려고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HLB 생명과학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 생명과학은 11선에다가 제가 매수를 걸었어요. 대충 이제 좀 넉넉하게 28,000원에다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28,000원 걸어놨는데 거기를 주지를 않고 가서 좀 아쉬웠고요. 이제 페이크성으로 한번 밀 줄 알았습니다. 페이크성으로 한번 밀고 이 이평선의 첫 키스 자리가 나오는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봤는데
보통 이 갭이 발생한 구간은 한 번 정도는 메우고 갑니다. 이 갭을 일단은 메우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의 폭이 이제 5일 2평을 맞고 떨어질 것이냐 올릴 것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무시한 차트적 관점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기 투자 뭐 바닥권에 잡으신 분들은 이 구간을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제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정하겠죠. 나는 뭐 이 아래까지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이 재료의 가치를 나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거야 등등의 관점에서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HLB는 내일 반등권으로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내일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신라젠, 오늘은 종목들이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았더라고요. 장중에 이제 신라젠은 3음봉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음봉이 안 떨어졌습니다. 음봉이 안 떨어져서 오늘 관심 종목을 봤던 뭐 신라젠은 전혀 이제 매매 진행을 안 했고, 개인적으로는 장 초반 뭐 신라젠 먼저 보고 가죠. 신라젠은 여기에서 버텨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가능해 보여요. 얘도 워낙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공매도가 많은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내일도 신라젠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텔코 RF 제약이라고 있는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보존 관련해서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5대 제약사가 관련해서 44조인가 43조를 배상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대체 의약품의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판명이 날 거고, 얘도 공매도에 타깃이 돼서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내일 매매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상한가를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막판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구간을 만들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물론 굉장히 높고 비싼 가격이지만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온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결코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죠.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이사가 이제 전일 트위터에 관련해서 이제 FDA 프로토콜 미팅을 12월 12일 날 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 그리고 임상 3상에 해서 이게 시판되면 뭐 1조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네이처셀을 뭐 공략을 못했어요. 공략을 못하고 이제 장중에 좀 보고만 있다가 파미셀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매매를 했네요. 파미셀을 파미셀을 구간을 이 아래 구간 이런 구간이죠. 파미셀을 이런 구간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가 되고, 또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요. 약간 짝짓기 매매 식으로 좀 파미셀을 좀 잡았습니다. 네이처셀이 좀 늦어서요. 그래서 판미셀과 네이처셀을 같이 엮어서 볼 예정이고, 역시 이 종목들 관련해서 줄기세포 대장주급이기 때문에 다 바닥권에서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다시 한번 볼게요. 전일에는 이제 셀리버리를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재료 노출이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셀리버리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ABL 바이오를
끌고 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제 IT 섹터 뭐 오늘 좀 힘이 좀 없었는데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 맞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내일은 좀 지켜봐야 될 흐름인 것 같아요. 힘스까지요. 그리고 윌비스 이제 윌비스 관련해서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제 시장에는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첫 자리예요. 이 갭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에서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반등 구간으로 일단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노텍하고 LG노텍도 단기 고점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 실적 발표가 납니다. LG노텍은 호실적 발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하면 단기 매도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삼성전기는 12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어차피 같은 업종 같은 종목군이니까. 그 밖에 이녹스 첨단 오늘 조정이 좀 깊었고 나온 이 장대 음봉 자체가 좀 좋지는 않은데 이 구간 돌파 구간에서 나오는 거라 돌릴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그 밖에 인터플렉스 조정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인터플렉스 단기 조정이라 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쭉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없앴다가 나중에 조정 이후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넥슨 GT는 전일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시초에 전략 다 매도를 했습니다. 전략 매도를 하고 차트의 모양 위치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분리매각 이슈가 지금 시장에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닥권을 준다면 다시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 나름 대바닥권에 있고 아직 상패나 뭐 이런 감사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실주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AD 테크놀로지 원래 이것도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하려다가 안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히 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양자모 관련해서 뭐 매매를 했던 게 코이버도 이제 시초가부터 그냥 매매를 했어요. 시가 베팅 들어가서 오전에 10분 안에 매도 전략 매도, 그 다음에 우리넷 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드림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팍스넷 이제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해서 바로 첫 타임에 매도를 했어요. 팍스넷은 이제 첫 타임에 들어와서 이 구간에 전량 매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매매를 했던 게 이제 우리기술 투자를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의미 있는 거래 대금에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움직임은 이 종목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기술은 매매를 여기에서 잡아서 뭐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이 위 파동을 못 먹었는데, 이 팍스넷을 이제 장 후반에 매매를 해서 이제 1점 몇 프로, 2% 정도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 상한가 구간에서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이게 일부러 하는 자전 거래인지 그걸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자전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갭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갭의 출현이라면 지금부터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나오는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 그리고 갭의 출현은 이 종목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에서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기술, 팍스넷, 코이버 지속 관심 갖고요. 그 다음에 구충제 관련해서 아까
펜벤다졸, 제일바이오가 장 막판에 급등을 합니다.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 정도만 했는데 이 수급의 강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해서 봤더니 일단은 그 강아지 구충제로 올랐고요. 시간 외에 일단은 5만 300원. 근데 이 저항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을 넘을지 못 넘을지가 중요하지 않나. 다시 넘으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관심 갖고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다소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일은 제약바이오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오늘도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